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지금부터 27년 2차 운영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25년입니다. 25년 2차, 2월이라 2차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일단 우리 사업장을 소개합니다 시리즈가 작년에 저희가 2번을 했고 올해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서울대병원 분회 오늘 마침 이 공연관에서 회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분회의 소개를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교육을 요청하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대병원 분해를 간단하게나마 30분 정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가 들어가시더라고요.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은 이제 직원은 한 10,000명 정도 돼요. 의사 포함해서 2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전 조합원은 이제 3,600명 정도. 이제 과반은 되지 않는 조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왜 과반이 안 되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에서 좀 탄압도 하고 간호부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간호부인데 워낙에 사직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응급사직이라는 말이 응사라는 말이 그냥 생길 정도로 하루 이틀 교육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뭐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너무 현장에 이제 열악하고 환자를 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이제 과반이 넘지는 않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사업장이라서 의사 빼고 직종이 너무 다양해서 뭐 미화, 시설, 장사선사, 뭐 임상병리사까지 간호직 그리고 그 외에 뭐 약무직까지 엄청 다양한 직종이 있어가지고요. 다양한 근무 형태도 존재하고 있고 뭐 3교대, 1급, 뭐 통상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사실 조합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럼 서울대병원 분해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공공성 요구를 항상 합니다. 사실 서울대병원이 민간병원이랑 제일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공성이잖아요. 이제 2023년도에도 이게 저희 소식인데요. 어린이병원 병상수를 병상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린이병원 얘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단독으로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세브란스랑 서울대병원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어린이병원은 수가도 워낙에도 낮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큰 병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사실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서울대병원에 오는 어린이병원 환자들을 보면은 거의 희귀질환, 정말 지방에서는 도저히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대병원도 없어지면 사실상 그 어린이 환자들은 희귀질환 중증 환자는 못 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노사협의회에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공공병상인데 어린이병원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합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요구안으로 저희도 올렸겠죠. 이제 임단협을 할 때 요구안으로 공공병상 축소하지 않는다고 합의해라. 근데 병원이 죽어도 그건 합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병원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가지고 우리가 파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의를 했었어요. 왜냐면 병원이 그러면은 뭐 축소하도록 뭐 노력한다 이렇게 문구를 가져왔는데 안 된다. 안 한다고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안 한다고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하루 파업을 더 했어요. 사실은 파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파업을 하루 더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사 보시면 어린이병원 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파업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게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대표자들은 이제 끝장 교섭을 하자라고 해서 교섭을 하는 과정이었고 병원장이 이날 이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해볼 테니 잠깐만 나 행사 잠깐만 갔다 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병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나간 거죠. 근데 딱 보자마자 조합원들이 병원장이다 이러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사업하고 우리 파업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 라고 해가지고 병원장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공정상 관련돼서도 다 그럼 노력하겠다 말고 축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공성 뭐 어린이병원 말고 그럼 서울대병원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쌓았냐라고 좀 예시로 저희가 축약을 해왔는데요. 사실 2인실 병상이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4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인실 병실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TV도 공짜가 아니었어요. 돈 내고 보는 기억하시죠? 네. 공짜로가 아니고 돈을 얼마 내면 TV가 시청이 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환자들한테 돈벌이 아니야. 아픈 환자들이 TV 좀 보겠다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엄청 뭐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막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삼성생명 창구 철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공성 관련해서 보험이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보험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된 창구를 여기 2층에 좀 만들자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생명 창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합원들도 화가 나죠. 아니 부당성 강화하는 건강보험 있는데 왜 민간 건 되고 왜 이건 안 돼라고 하면서 안 된다 해서 쫓아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거. 그래서 요런 게 엄청난 뭐 공공성 요구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파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여기는 저희는 2018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런 투쟁도 정규직도 같이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앞서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쭉 내용을 보시면 서울대병원은 좀 약간 투쟁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똑같이 대답해요. 노동조합은 뭘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걸 팅커벨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제 해보세요. 이제 클릭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1번이 그거예요. 직원들의 권익을 해야지. 뭐 공익성이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설문지를 해요. 요구한 설문지. 근데 또 보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뭐가 있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면 1위가 사회보장제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저희가 매년 부동산한테 항상 졌어요.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네, 좀 답정너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부동산한테 항상 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좀 근접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우리가 알리니까 좀 노동조합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대병원 조합원이 이렇게 공공성 가지고 노동조합이 얘기하면 같이 파업도 하고 할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도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조합원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투쟁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순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지는 젊은 요즘 MZ라고 하죠. MZ 조합원이 대의원이 됐는데 대의원이 돼 보니까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나는 노조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왜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다. 그래서 탈퇴 얘기도 뭐 생각을 했다. 근데 대의원이 돼서 보니 교섭도 하고 교섭도 진짜 치열하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커피 놓고 커피잔 놓고 이렇게 아 우리 요구는 이건데 너네 우리한테 얼마 줄 수 있어? 이인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도 뺏어갈 한국인이 엄청나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좀 소식지 좀 써줘라라고 그때 부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소식지를 본인이 쓴 거예요. 내가 MZ인데 MZ 대의원이 돼 보니 MZ 조합원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약간 축약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은 사실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지칠 수도 있어서 저희도 매번 이제 같이 밥을 먹거나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사실 이거 보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n분의 1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신이 이제 멘탈이 있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대의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은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좀 친목을 하면서 네,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친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하고 노동조합은 사실 뭐 권익도 중요하고 당시에 그때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겨야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뭘 수정을 하고 뭐 집회를 나가고 이런 것도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할 때 무조건 사람을 남기자. 뭐 밑줄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을 남기는 노동조합이 되자라는 그런 모토로 좀 분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어요. 사실 1987년도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역사를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네, 사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보러 와라라고 해도 조금 읽기가 어려운 건지. 그래서 뭐 우리 노동 조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를 많이 개선을 했고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지지도 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1년의 농사는 인단협이잖아요. 사실 모든 분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단협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작년은 안 했죠, 파업을. 재작년에 파업을 7일 했거든요. 7일 파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구안도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전조합원 간담회도 해야지. 단체 교섭도 해야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이 너무 이제 24시간 사업장이다 보니까 순회도 해야지. 그리고 나이트 순회도 이제 가끔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만날 수 있는 하루 교육이라고 조합원 교육도 하고 매월 대의원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의 첫 시작은 사실 전조합원 간담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곧 조합원 간담회를 3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합 간담회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병원 현안, 정책 이런 거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기타 공공기관에 묶여 있어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겠냐라고 해서 여러 부서를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하거든요.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1,000명 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조합원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조합원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임자가 갈아 넣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고 만나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병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환자가 계속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한들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에 부서에 대의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언제 가면 좋겠냐 아니면은 점심시간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업장은 24시간 사업장인도 있고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요. 20대 뭐 중반부터 뭐 50대, 60대까지도 그 61세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직에서는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했던 그대로 방식대로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지 않게 되고 이미지도 그렇게 어차피 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뭔가를 전임자들이 논의하고 의논할 때 우리 좀 바꿔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서스름 없이 하는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요. 이때 그 선영아 사랑해라는 포스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벽에다가 막 붙여놨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우리 이런 디데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뭐였냐면요. 저희가 요구안을 계속 우리끼리 생산해내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요구안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구안을 받아보자. 그러면 본인의 요구안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본인 혼자만은 안 돼요. 조합원끼리 4명이서 요구안을 모아서 올려보자. 그러면 그거를 탑10으로 투표를 해서 뽑아서 그거를 올려보자. 무슨 내용이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D30, D29 이거를 맨날 붙였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업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2권을 가져야 파업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곧 파업해요? 디데이 막 써있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영상도 하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re than 6 Check your data. 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에스파 나오잖아요. 에스파 1기거든요. 왜냐면 대의원들이 또 논의를 한다고 중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 요구안을 다 올리더라도 결국에 투표가 된 거를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논의를 전임자뿐만 아니라 대의원까지 같이 논의하자라고 해서 제가 에스파 1기였고, 그때 1기였던 사람들도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된다 해서 나이트 끝나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섭위원인데요. 아무래도 교섭위원을 선출을 할 때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임자끼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라고 해서 저희는 순환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려와서 교섭위원을 몇 달 동안 하고 마무리하고 복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종 간에 다양하다 보니까 한 직종에 몰리지 않게끔 그렇게 교섭위원을 분배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전방으로 투쟁을 할 때 교섭위원 선출을 제일 곰곰이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요거 만들었을 때 하나의 우리 의료연단에서 밈이 생겼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참관도 다 되는데 우리 민중의례 할 때 우리 매번 시작할 때 민중의례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자. 그 이물리한 행진곡.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어떤 간부가. 근데 이제 고민을 하셨죠. 그래? 근데 뭐 못할 건 뭐 있어?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섭을 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아직도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아,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운영하고 있어. 네, 그래서 당황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여기 그 주먹에 가까우면 맞았겠는데 그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섭을 할 때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나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도 할래, 우리도 할래 이렇게 챌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야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사실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참관도 많아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을 사실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안을 근거해서 토론하고 또 교육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말투. 사실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저도 이게 조금 제일 힘들었었어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투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고쳐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대등한 조직이고 우리 요구 내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기 때문에 그 말투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현장 사례를 좀 많이 알자라고 해서 현장 순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교섭. 사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그거를 이제 조금 연세가 높으신 경험이 높으신 분들이 사측 역할을 하시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얄밉게 잘하시는지 똑같아요. 진짜 잘 알아. 어떤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가가 그때는 항상 좋았어요. 모의 교섭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본인들이 교섭위원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다르고 이거 내가 해봤던 건데 사측이 똑같이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쾌감 그러면서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반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안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종 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그 전문적인 용어만 쓸 수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간호부 요구라고 해도 참관 오신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사측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이해가 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수준의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발언도 좀 준비해서 너무 공부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발언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섭을 할 때 그러면은 교섭위원만 잘하면 되냐?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가도 교섭을 할 때 참관이 많이 오냐 안 오느냐가 정말 이 사측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참관을 쭉 항상 여기 그 앞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시계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원래 안 가는데 교섭 때는 항상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왜냐면 이때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요. 근데 항상 되게 막 뭐 얘기하면 안 듣고 뭐 핸드폰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측이 참관이 많이 오면 갑자기 펜을 막 들고 네, 막 적고 적는 척하고. 뭐가 그러니까 자세도 이렇게 좀 앞으로 가면서 그래 얘기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너무 느껴지니까 참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밀실로 해도 잘해도 조합원이 보고 현장에 가서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섭을 할 때는 특히 현장 순회를 매주 1회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도 함께. 대의원 부서도 대의원도 본인이 본 거 전달하고 소식지도 가져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간호부도 간호부 아니면은 다른 직종에 맞게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도 통상 소식지용이 따로 있고요. 간호부 소식지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간호부가 워낙에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통상 소식지가 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호부는 저도 간호부지만 글이 많으면 읽을 그게 없어요. 사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좀 많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쉽게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간호부 소식지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의 소식지가 나와요. 매주 1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순회는 꼭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계획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것만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 그나마 노동조합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꼭 매주 1회 내용을 생산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요. 사실 나이트밖에 없어요. 왜냐면 데이 때도 바쁘고요. 이브닝 때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다면 하면 언제가 중요한 거 나이트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요. 그래서 이때가 3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 어. 새벽 3시에 가서 얘기하고 이게 중환자실이거든요. 보람의 중환자실이거든요. 이때야 겨우 얘기할 수 있어요. 오셔서 먹으면서 전달하고 합니다. 미리 그리고 약속을 잡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근데 예견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날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몰라요.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온다 하니까 아니면 사실 나이트 때 바쁠 걸 예상하면 이브닝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조합원들이 연락을 해주긴 해요. 오늘 나이트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고 좀 다른 날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순회 간담회 시간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병원은 조합원 하루 교육이 분기에 7번씩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분기가 4번이잖아요. 그래서 47에 28, 28번 조합원을 한 번 할 때마다 60명 정도 만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나오진 못한다라고 해서 60명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8번을 만나면 한 1600명 정도 만날 수 있거든요.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좀 테마를 다양하게 해서 교육은 하지만 그 안에 테마를 조금 다양화해서 이 테마에 와서도 교육 듣고 저 테마에 와서도 교육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역사기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자령 뭐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으로서 이런 좀 특권을 누릴 수 있네? 라고 해서 조합원이시면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분기별 4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현장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교육을 할 때 정세교육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정세교육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쉽게 지금 의료 정세는 어떻고 노동 정세는 이런데 좀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가벼운 주제로 좀 그러니까 가볍지 않지만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고 군인 토의도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그냥 와서 그냥 놀고 먹고 뛰는 게 아니라 교육도 듣고 이런 것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듣고 가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대를 보면요 일찍 끝나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일찍 끝나서 네. 저희가 근데 이것도 전임자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게 교육인데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때도 집행부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옛날에 하루 교육 갔을 때는 9시부터 5시까지 교육만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박나래 사무장님 계시네요. 네, 그때는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자들이 계속 논의하다가 아니 좀 파격적으로 은행도 좀 보고 좀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조합원들이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럼 교육을 하나만 하고 일찍 보내자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요즘에는 하루 교육을 저희가 딱 링크로 오픈을 하거든요. 오픈을 하면 엄청 빨리 차요. 언제 빨리빨리 얘기해달라. 미리 얘기해달라. 2달 전에 얘기해달라. 스케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단협 시기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임단협 시기 때는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없어요. 저희가 임단협 때는 하루 교육도 하면 참관을 같이 해요. 무조건. 그래서 임단협 시기에 하루 교육 오신 분들은 가봐서 보고 조직을 확대하거나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2번 대의원대회를 해요. 대의원대회를 12번 한다고요? 네, 저희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정기대회는 사실 민주노총 뭐 얘기하면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사업장이 워낙에도 크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 지부에 정기대회는 한 번이지만 서울 지부 임시대의원대회는 매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달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는 매달 그 대의원대회를 하고 공문을 사측에 보냅니다. 근데 1년치를 제약해서 보내는데 우리 언제 그 셋째 주 목요일에 대의원대회를 합니다. 그럼 사실 대의원대회를 하려고 하면 준비도 해야겠죠. 그래서
대의원대회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의원대 때는 대의원 때는 대의원대 빨리 가고 싶다 생각했지만 대의원 되니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80명 정도 대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부랑 대의원을 교섭할 때는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교섭이 아니면은 투쟁 같은 거, 뭐 노사협의를 거부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럼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변화 같은 거를 끊임없이 논의를 합니다. 논의하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인증 찍고 마시면서 그런 좀 뒤풀이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사실 정부에 이렇게 딱 뭐 총인건비라든지 뭐 총정원제라든지 이런 게 묶여 있어서 혹시 뭐 임금 하나 뜨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병원도 맨날 얘기하는 게 너네 공무원인데 왜 그러냐. 저희 공무원 아니거든요. 근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뭐 안 된다. 공무원도 안 되는데 너네 어떻게 주냐. 이 말만 반복해요. 그리고 공공성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인단협을 승리할 때는 조합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좀 박수받고 지지할 수 있어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알려야 된다.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뭐 다른 데도 알리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함께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막 배포하기도 하고요. 간호사가 항상 뭐 죄송한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로 그래서 42만 회. 네, 환자로 왔을 때 어땠냐라고 해서 이런 뭐 시리얼이랑 같이 해서 영상을 좀 만들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뭐 연락이 오면은 최대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좀 보고 요즘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래야 좀 보고 알리고 파업을 해도 댓글도 좋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노동자가 투쟁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대의원대 이제 마지막 이제 가도인식하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계탑 앞에서 꼭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다 대의원들이 기다립니다. 가도인식 할 때 사실 가도인식 하기 전에는 뭐 조합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막 10시, 막 11시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사실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조합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남아서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같이 박수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1월, 2월에는 그냥 내 것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먼저 와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1년에 그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의원대회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네, 힘들었지만 그래서 1차, 2차 지금 막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많잖아요. 뭐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끊임없이 막 토론을 엄청 하면서 이렇게 2차 대의원대회를 마쳤고 서울대병원 분해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